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수사 불법을 수사하라. 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 없음 불기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가 4년 넘게 정말 괴롭게 발목에 차고 있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 고리는 오늘로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디올 파우치백도 사법적으로 완전히 고리가 끊어진 데 이어서 이제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4년 반 넘게 질질 끌어오던 이 사건도 사법적으로 완전히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검찰의 이 결정이 난 직후에 저 종북주사파 김민석이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할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서 김건희의 개, 범죄 은폐 공범, 국선 변호인 같은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는데 이게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인데 와,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보세요. 지금 검찰총장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배제돼 있어요. 그거 왜 수사권을 배제했냐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문재인의 개들이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문재인의 개들이 수사를 시작할 때 그 수사 지휘자가 추미애였는데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야 이거 김건희 잡고 그걸로 윤석열 잡겠다고 하는 수사니까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수사에 개입하게 하면 안 돼 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이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윤석열 손발을 꽁꽁 묶어두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고 그 아내였던 김건희 여사를 한번 제대로 털어보자. 이렇게 해서 검찰총장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이 사건에 한해서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어떤 누가 검찰총장이 돼도 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거예요. 윤석열 개인이 배제된 게 아니고. 그래서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끼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도 당연히 이 사건에 끼어들 수가 없어.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지검장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물론 수사 지시는 못하지만 검찰총장은 총장이니까 보고는 했겠죠. 그렇다고 지시를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으니까. 그러면 지휘하지 못한 검찰총장이 이 불기소 결정에 무슨 역할을 했다고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기본 팩트도 지금 확인 안 하고 마구 나오는데도 질러대네. 하여튼 이 좌파들이 이렇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혐의 없다는 결정을 오늘 내리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냥 내린 게 아닙니다. 보도자료를 검찰이 상세하게 정리해서 뿌렸습니다. 하도 이 종북주사파들이 떠들어댈 것 같으니까 또 국민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해서 비교적 상세한 이 불기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의 근거들을 보도자료 형태로 뿌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혐의 없음의 결정을 내린 주요 근거가 이 주가 조작 사건은 있었어요.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라고 합니다. 주모자인 이모 씨와 김모 씨 간의 통화 내역이 그대로 확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통화 내역이 4인 간 통화였긴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증권사 지점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저는 증권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제가 증권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증권사에 있는 전화는 자동으로 녹음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통화 기록이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이 된대요. 왜냐하면 증권사는 워낙 이 작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다 범죄거든요. 그리고 또 이 증권사의 그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이 사적인 그 이해관계 때문에 투자자들을, 선의의 투자자들을 다른 길로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사 직원들한테 이거 회사 전화는 녹취되고 녹음되고 녹음되고 그 녹음 파일은 장기간 보관되니까 딴 생각하지 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핸드폰끼리 하지? 보험사 직원들은 핸드폰 안 씁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 증권사의 이 02로 시작되는 그 번호로 이 통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통화 기록을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나 또는 국민 눈높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한동훈이나 이 한동훈이가 이런 주장하는 건 진짜 사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들여다보려면 다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 그 자료들을. 종북 주사파들이야 이런 수사 관련 자료들을 들여다볼 수 없었어 그런 소리를 무식하게 한다고 할지 몰라도 한동훈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어쨌든 그래서 나온 통화 녹취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작전의 1차 주포 이모, 2차 주포 김모하고 통화하는 겁니다. 아니 김건희는 뭐 그거지 아는 게 없지 자기 사업만 하는 거지. 권오수가 그때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 여사 얘기하는 거예요. 가 필요하니까 김건희한테 잘해준 거지.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보면 뭐 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런 데 너무 주목할 거 없이 표현을 보면 이 작전의 1차 공범과 2차 공범이 지그들끼리 하는 통화가 김건희라는 사람은 이거 잘 몰라 내용을. 그냥 권오수라는 사람이 그 김건희의 어머니가 필요해서 그 딸인 김건희한테 잘해주려고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 거지. 이런 내용입니다. 또 그래서 뭐 김건희가 별로 여기서 뭐 먹은 것도 없을걸? 뭐 권오수가 사라 그래서 샀고 뭐 그랬다가 팔았지 뭐. 김건희만 괜히 피해 본 거지. 실제로 이 주식 투자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4천만 원인가 피해를 보고 다 팔아치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작, 이 주가 조작의 1차 주포, 2차 주포가 지그들끼리 얘기하면서 뭐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지. 이렇게 지그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그럼 뭐 그냥 원오브 댐이지. 그잖아. 맞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사람들의 이 계좌가 이용이 되거든요.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이 작전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 자기들이 이용해 먹는 계좌를 갖고 있는 원 오브 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이 1차 주포 이모와 2차 주포 김모는 김건희 여사와 직접 연락한 증거도 없고 정황도 없다. 그러면 자, 작전을 둘이서 이제 주도했는데 자기들끼리 대화가 김건희는 뭐 그냥 원오브 댐이고 그냥 피해만 본 거지. 그리고 뭐 권오수란 사람이 사라 그래서 샀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차 주포와 2차 주포가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기록도 없어요. 연락한 정황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방조범이 됩니까? 그러면 이 기록을 4년 전에 문재인의 개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이 증권 작전 세력에 대한 수사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증권사 전화 녹취 압수수색부터 들어가요. 그게 모든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의 개들도 윤석열 총장을 잡기 위해서 정말 뭐 없나 하고 뒤지다 별건 수사까지 해서 야 이거 뭐 김건희가 뭔가 무슨 작전 세력하고 연루됐다는 게 한 7, 8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야 그거 한번 뒤져보자. 이렇게 별건을 해서 10년 전에 있었던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가장 먼저 전화 기록을 확인하고 녹취록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개들도 이걸 보면 야 이건 아무래도 이거 엮어놓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못한 거예요. 이거는 기소하는 순간 기소한 검사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로 기소를 하려고 그래? 영장도 안 나와요. 그래서 문재인의 개들이 윤석열 총장 잡으려고 시작했던 수사, 그 고리로 상정했던 김건희 여사의 10년 전 사건을 탈탈 털고 녹취까지 다 봤을 텐데도 기소를 못한 거예요. 기소를 못한 상태에서 쪽팔리니까 사건 종결도 안 하고 그냥 정권이 바뀌어서 한동훈, 이원석 팀한테 이게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한동훈, 이원석이가 이걸 뭐 안 봤을까요? 안 봤으면 그야말로 직무유기지. 단순한 검사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사건이고, 저 문재인의 개들이 끊임없이 윤석열을 죽이려고 들쳐 팠던 이 사건의 수사가 자기들한테 넘어왔는데,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 이런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꼴에 그래도 한동훈이도 검사하고 이원석이도 검사하잖아요. 보면 알지. 아, 이거는 사건이 안 되네. 자, 그럼 사건이 안 되네 했으면 종결해야지. 근데 이것들이 임기 끝날 때까지 종결을 안 하고 미적미적 이걸 계속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종북주사파들은 끊임없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뭐니 하면서 특검으로 가야 되니 뭐니 그러고 계속해서 공격해 댔잖아요. 심지어 이원석이는 이 정도 사건 기록을 안 봤다면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보고 나서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따로 해요. 그래서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넉 달 동안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 대면 조사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오늘 내린 거거든요. 혐의 없음, 불기소. 그러면 이원석이가 총장을 할 때, 검찰총장을 할 때도 이 사건 관련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태예요. 이 사건 관련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태예요. 그런데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원석이가 특별수사팀 구성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거 아닙니까? 불법한 거예요. 불법. 결론은 이렇습니다. 녹음된 증권사 직원들의 통화 내역에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 안 된다는 것이 명백히 있는데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그야말로 직권남용이에요. 또 별건을 수사.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별건 수사는 불법입니다. 또 제가 이 남부지청의 그 특별금융수사팀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추미애가 그거 해체해버렸잖아요. 뭐 라임 사건이니 옵티머스 사건 이런 이 종북주사파 정치인들이 연루됐을 것 같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거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할까봐 아예 그냥 남부지청에 있는 금융수사팀을 없애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금융수사팀 쪽에 근무했던 변호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증권 작전 세력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한답니다. 검사가 자,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증권 거래가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단타가 많다 그러죠.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 그러니까 수천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이 수많은 거래 중에 이건 뭔가 좀 이상해라고 느껴지는 그런 거래들을 쭉 챙겨내는 것이 금융거래정보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니까 한번 수사 한번 해보시오 라고 넘기면 이제 검찰에서 그런 걸 수사하는데, 그러면 이 엄청난 거래 중에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들만 쭉 추려내서 그래서 그거를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통지되는 것이 하루에도 이만큼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과로한 그 업무 때문에 그 금융수사팀 검사들이 오래 못한대요. 너무 힘들어서. 일에 파묻혀서. 그래서 자꾸 이게 수사가 늦어지니까 웬만한 거는 다 빼고 좀 더 굵직한 거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 보세요. 10년 전에 있었던 주가 조작 작전 사건이에요. 당장 매일매일 쌓이는 중요한 증권거래 이 작전 사건도 제때 처리를 못해서 계속 사건 파일이 쌓여가는 판에 10년 전 사건을 특별수사팀까지 조정해서 구성해서 이걸 맡겼어. 이게 도대체가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명백하게 윤석열을 잡아라라고 하는 문재인의 지시, 추미애의 지시, 박범계의 지시가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런 일은 제가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대한민국 검찰 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게이트 수준의 거악 사건이라면 3년도 하고 5년도 하지만 증권 거래에서의 작전 세력 사건을 이걸 10년 전 거를 가지고 와서 특수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4년씩 탈탈 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윤석열을 죽이겠다고 하는 정치적 이 수사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만 잡으면 돼 하고 시작된 수사이기 때문에 별건 수사고 불법 수사고 상관없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 작전 사건까지 끌고 나와서 이걸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유례 없이 10년 전 사건까지 다시 들춰내서 별건 수사를 하다가 또 다른 별건 수사를 하다가 또 다른 별건 수사를 한 불법적 별건 수사 사건. 그리고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 윤석열 죽이기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정치적 사건. 이기 때문에 이 사건 지휘 라인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수사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사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직권남용죄가 해당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자들이 누구냐? 이 자들이 누구냐? 우선 문재인입니다. 저는 문재인이가 윤석열 총장, 당시 총장에 대한 수사 지시를 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수사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역대 그 당시의 장관들,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 수사 불법을 저지른 장본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자들의 지시에 의해서건 이자들과 공모해서건 검찰 쪽에서 이 수사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은 지휘권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윤석열은 빠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자기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빠진 상황에서 장관의 윤석열을 죽여라라고 하는 지시를 수행한 자들이 누구냐?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이성윤의 후임 이정수. 그리고 나서 정권 바뀐 다음에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륵미륵하면서 특별수사팀 구성까지 한 송경호, 그리고 이자들한테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원석, 이자들이 수사 불법을 저지른 범죄 혐의자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워낙 죄가 없으니까 무혐의 났고 종결됐네라고 끝날 일이 아니고, 이 황당한 사건을 4년 동안 이렇게까지 끌어오면서 별건의 수사, 온갖 이 직권남용과 수사불법을 저지른 이 사건에 대한 그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응분의 사법적 응징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고성욱 칼럼 수사불법을 수사하라.